서버를 한번 만들도록 하죠. 프로젝트 이름을 뭘로 할까요? 프로젝트 이름은 저는 계산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 게 계산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제 저희들 꼭 레일스 서버니까 레일스를 누르고 크리에이트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주세요. 이걸 만들어주게 됩니다. 잠깐 동안 기다리도록 하죠. 자, 요 그림을 띄워놓고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만들어졌네요. 그러면은 자, 이 상태에서 저희들이 처음 해야 될 게 뭐죠? 처음 해야 될 거는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저희들이 오늘 뭘 할 거냐면은 계산기를 만들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네모칸 있고 여기에 플러스 있고 네모칸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출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제출 버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숫자를 넣고 오른쪽에 숫자를 넣고 제출 버튼을 눌러서 숫자면은 2개를 더하고 문자면은 문자 2개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한번 폼 태그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일단 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요거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야겠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폼 태그 페이지하고 결과 페이지 2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당연히 컨트롤러를 만들어야겠죠. 컨트롤 만들고 그 다음에 할 일은 액션 만들고 다음에 routes.rb 파일을 수정하고 그리고 뷰를 만들고 이렇게 4가지를 해야 돼요. 한번 차근차근 해보죠. 저희들이 컨트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rails generate 그 다음에 컨트롤러 그 다음에 컨트롤러 이름을 적으면 됐죠. 그래서 저는 홈이라고 쓸게요.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지고 난 후에 앱이란 폴더에 가서 컨트롤스를 연장을 해서 보면 homecontroller.rb라는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액션을 하나 만들어야죠. 저는 index라는 액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dex라는 액션을 만들고 나서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 그 다음에 뷰 파일을 만들어야죠. 저희들 보일 페이지, 인덱스 페이지 상에서 이제 new 파일을 누른 다음에 index.erb 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렇게 HTML을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겼어요. 네, 여기다가 일단은 테스트 이런 식으로 적어놔서 이제 페이지가 잘 만들어졌는지 이따가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써놓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은 컨트롤 S로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저희들이 할 거는 routes.rb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저희들이 항상 이 3박자가 맞아야지 페이지가 제대로 뜬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get 방식으로 슬래시에 들어가면은 홈 컨트롤러에 있는 index라는 액션에 접속해주세요 라는 문장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전 시간에는 get이 뭔지 몰랐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죠. get 방식으로 이 URL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연결해주세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이 한 줄이.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들이 3박자를 다 맞췄습니다.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모든 걸 다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테스트 하려고 하면 언제나 안 돼요. 만들다가 중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전부 다 만들고 테스트 하려고 해보면은 버그가 막 너무 많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지 나중에 모릅니다. 중간중간 테스트를 해서 내가 여기까지 한 게 맞았는지 중간 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적힌 URL 상에서 테스트라는 문자가 제대로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성공한 거고요. 네. 그러면 저희들 여기다가 네모 플러스 네모 제출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HTML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처음에는 폼 태그를 적어야 된다고 했어요. 클라우드9은 ms이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input 이렇게 쓰고 탭 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input 태그는 닫는 게 없어서 이렇게 input이라고 쓰고 네. 폼 태그 안에 input이 있어야 됐었죠. 그리고 폼 태그는 2가지 속성을 가졌어야 됐습니다. 2가지가 뭐였죠? 네, 기억을 해내셔야 돼요. 메소드 그리고 액션 2가지 속성을 가졌었죠. 저희들은 메소드로 일단 get을 쓸 겁니다. 그리고 액션으로는 result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결과가 출력되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input 태그에는 type 속성을 name 속성 2가지가 꼭 있어야 됐었죠. 그래서 타입 속성에는 숫자를 받든 문자를 받든 할 건데 숫자를 받도록 하죠. 그래서 number 그리고 name 값으로는 이름을 적어야 되니까 num1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숫자라고.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를 적어준 다음에 다시 인풋 태그를 이렇게 여기를 복사해서 넣고 넘버 2라고 합시다. 네, 여기까지 쓰고 저장을 한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저장을 한 후에 여기서 새로 고침을 눌러봅시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문자를 쓰면 문자가 입력이 안 되고 숫자를 쓰면 숫자가 입력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타입이 넘버인 네모 상자의 특징이에요. 타입이 넘버인 네모 상자는 숫자만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를 쓰고 여기다가 4를 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결과를 확인하려면 제출 버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출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엔터를 치고 인풋 이렇게 쓴 다음에 탭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타입에 서브밋이라고 써줍니다. 인풋은 이제 네임 값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주죠. 새로 고침 누르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숫자 2개와 제출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3, 4 이렇게 누르고 제출을 누르면은 7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은 저희들이 리설트라는 페이지를 안 만들어서 그래요. 리설트라는 페이지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입력하는 걸 하나 완성을 시켰고요. 그 다음으로 리설트라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컨트롤러에다가 똑같이 액션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죠? 3박자를 맞춰야 돼요. 3박자를 리설트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름을 똑같이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면 뭐 했어야 됐죠? 뷰 파일을 만들었어야 됐죠? 리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갈 내용은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출력이 어떻게 될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의미에서 테스트라고 똑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routes.rb에다가 이제 새로운 문장을 적어야 됩니다. 밑에다가 get이라고 쓰고요. result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디에 연결돼야 되죠? 홈에 인덱스가 아니라 리설트 액션에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이렇게만 딱 하고 난 다음에 한번 제출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누르면은 네, 테스트라고 써있으면서 주소창을 잘 보세요. 잘 보면은 슬래시 리설트라는 페이지로 들어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원하는 7이라는 결과를 여기다가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희들이 현재 한 개 리퀘스트 메시지에 3과 4라는 애를 보내준 거예요. 네. 뷰에 테스트라고 적혀 있어서 그냥 바로 테스트라는 문자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컨트롤러에다가 3과 4를 더해서 뷰 파일에다가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컨트롤러 상에서 파람수를 이용해서 3, 4를 더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를 이용해서 뷰 파일에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뷰 파일에서 이제 브라우저로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뭐 고작 더 쌤한데 뭘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나 싶으시겠지만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보내게 될 이제 인스턴스 변수 이름을 적어주도록 할게요. 뭐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뭐 플러스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한 결과라고 해서 플러스 뭐 리설트 이렇게 할게요. 뭐 이름은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람스 하고 여기다 뭘 써야 되죠? 아까 네임 값으로 적은 값을 넣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num1이라고 적어놨었으니까 저희들 첫 번째 숫자는 num1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num2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숫자를 받고 두 번째 숫자를 받아서 플러스 리설트라는 인스턴스 변수에다가 저장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뷰 파일에다가 보일 수 있게 적어놔야 되죠. result.erb 파일에 들어가셔서 배웠던 대로 꺽쇠를 하고 %는 이라고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result라고 적어주게 됩니다. 여기에 꼭 는을 붙이셔야 돼요. 는을 안 붙이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는을 붙이고 저장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저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장을 모두 다 시켰어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 고침을 하죠.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상태에서 숫자를 제가 원하는 걸 써볼게요. 100 더하기 12를 하면은 112가 떠야 되죠. 제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뭐죠? 에러가 난 것 같죠? 왜 제대로 안 됐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여기 플러스 리설트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썼는데
실제로 여기다 리설트라고 쓰니까 이제 변수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리설트란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결과를 지금 보여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네. 이런 실수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중간중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뭔가 이상하죠. 지금 100, 1, 2 이렇게 됐죠. 지금 보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네. 일단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버그가 발생한 상황이에요. 버그가 발생을 하면은 어디가 잘못되는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저의 눈치상 뭐가 잘못된 것 같으냐면은 이제 파람스 num1 그리고 파람스 num2 이 두 개가 숫자로 인식을 안 하고 컴퓨터가 문자로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100 더하기 12를 하면은 당연히 112가 돼야 되는데 컴퓨터는 이걸 이렇게 인식한 거예요. 100 더하기 문자열 12 그러면은 결과물로 문자열 100, 12가 되는 거죠. 문자열 두 개를 더했으니까. 지금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인식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하고 요거의 형태를 숫자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to 인티거 해가지고 to i라고 이제 붙여줍니다. 두 개 앞에다가. 그러면은 두 개가 숫자로 변합니다. 숫자로 바꾼 다음에 더해서 숫자가 뜨게 돼요. 아, 네. 110이라는 숫자가 저의 바람대로 잘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폼 태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 한번 우리들이 돌아가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A 태그를 이용해서 네, 여기 적어야겠네. A, href 그래서 슬래시 돌아가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다가 br 태그를 적어서 줄바꿈 해주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은 돌아가기 버튼이 생겼어요. 이걸 누르면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원래 페이지로. 제출을 누르면은 결과가 뜨고 돌아가기 누르면 뒤로 돌아오고. 네, 아주 단순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들이 get과 post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123, 123 제출을 하면은 여기 주소창을 잘 보셔야 돼요. 주소창 잘 보면 num1이 123이고 num2가 123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get 방식이 아닌 post 방식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index.erb로 가야겠죠? 왜냐면 폼 태그의 메소드 값을 바꿔야 되니까, 보내는 방식을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post라고 쓰고 저장을 하고 보내면은 post 방식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보내보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제 아마 네, 틀리게 된 잠깐만요. 네,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줘야 돼요. 새로 고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보내면은 네, 틀리게 나올 겁니다. 네, 에러가 됐다고 떠요. 여기는 에러를 이제 레이스는 에러를 잘 읽는 것도 능력입니다. 네, 이 빨간 줄이 뜨면은 아마 노이로즈 걸린 것처럼 매우 나중에 화나게 될 텐데 네, 화내지 마시고 진정하시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잘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no route matches post result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스트 방식의 리설트라는 페이지는 없어 멍청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밑에 라우츠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URL들이 있는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get 방식의 리설트로 가는 페이지는 있지만 포스트 방식의 리설트 페이지는 없다라고 저희들한테 지금 에러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바꿔야 될 건 뭐죠? 이제 routes.rb 파일을 바꿔서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포스트라고 적어줍니다. 네. 그러고 보내게 되면 아마 또 에러가 뜰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 레일스 친구는 언제나 저희들을 실망시키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 에러는 이제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여기 invalid authentic token 기억하세요. 이거 에러 메시지 기억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왜 뜨냐면은 레일스는 참고로 이제 그 토큰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게 될 때, 정보를 보낼 때 그러니까 적시되지 않은 방식으로 보내게 되면 이런 에러를 띄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를 띄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는 배우는 단계니까 굳이 그 정도로 보안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걸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 여기 컨트롤스라는 폴더 안에 application controller.rb 파일을 켜주세요. 그 다음에 protect from fault라는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장을 해주세요.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문을 뜯어버리는 행위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안은 취약해지지만 편하긴 편하다,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를 주석 처리해주세요.
샵을 쓰면은 주석이 됩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세로 고침을 한 후에 여기다가 123 123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은 결과는 제대로 떴어요.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주소창을 한번 잘 보세요. 주소창을 한번 잘 보면은 넘버라는 써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냈던 정보들이 적혀있지 않아요. 이거를 주소를 복사한 다음에 다른 페이지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붙여놓고 엔터를 누르면은 에러가 뜨게 됩니다. 이런 페이지 없대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URL 상으로 그냥 접속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는 get 방식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get 방식으로 result라는 페이지에 지금 들어갔더니 서버는 그런 페이지는 없는데 이러면서 지금 에러를 뿜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했듯이 get 방식은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어도 똑같은 페이지가 뜨지만 포스트 방식은 그렇지 않다. 똑같은 페이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단점인 거죠. 포스트 방식에. 돌아가고 뭐 보내고 이거 다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배우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충분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참으시고 하나만 더 배우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현재 지금 다 사용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안 배운 게 뭐냐면 URL로 보내는 방식이에요. URL로 정보를 보내는 방식. 아까 보니까 이제 get 방식으로도 URL로 이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방식 말고 좀 색다른 방식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result 슬래시를 하고 여기다가 땡땡 num1 num2 이렇게 써봅시다 한번. 그래서 요거를 이거 아예 다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플러스라는 페이지를 만들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 뭔가 좀 홈플러스? 뭔가 쇼핑몰 같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홈이랑 컨트롤러의 플러스라는 액션에 이런 형식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에 접속을 시켜준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주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땡땡 num이라고 쓰고 땡땡 num2라고 쓰면은 요 두 자리에 자 이걸 복사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의미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URL에다가 플러스 1, 2 이렇게 보냈어요.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에 route.rb를 지나서 컨트롤러 상에서 이 주소를 어떻게 읽게 되냐면 params num1이 1이라고 인식을 하고요. 물론 문자열이겠죠. 그리고 num2를 2라고 인식을 합니다. 네. 만약 이해가 안 되시면 잠깐 동영상 스톱했다가 왜 이 주소로 들어가면은 컨트롤러 상에서 이렇게 되는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컴퓨터는 params num1을 안에 1 값을 넣어서 컨트롤러 상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한번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 보죠. 한번 자 여기다가 액션으로 플러스라는 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리설트라고 한 다음에 요거 똑같이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네. 똑같이 복사해서 페이지 하나 더 만든 거예요. 그래서 params num1이라는 값을 그 주소창에다 그렇게 적고 그렇게 주소창에 적어 놨으면은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뭘 했죠? 두 개를 했어요. 지금 route.rb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했고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저장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뷰 파일을 안 만들었죠? 그럼 뷰 파일을 만들어야겠죠? 자, views 안에 홈 폴더 안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plus.erb 엔터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꺽쇠 퍼센트 는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리설트를 적어주죠. 이거 아까 똑같이 했던 거예요. 네, 헷갈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네, 여기다가 그래서 BR 돌아가기 버튼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네, 이렇게 적어주도록 할게요. 다음에 저장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저희 3박자를 다 만들었어요. 3박자를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숫자를 적어서 제출 버튼을 하면은 저희들이 현재 result라는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소창에다가 직접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써놓은 그 규칙대로 주소창에다 저희들이 슬래시를 하고
플러스라고 적으신 후에 슬래시를 하고 첫 번째 숫자로 뭐 321, 두 번째 숫자로 123 한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시면은 그럼 파람스 num1로 321이 들어가고 파람스 num2로 123이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은 우리들이 route.rb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한번 엔터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엔터를 누르면 우리들 원하는 대로 321과 123의 합인 444가 이렇게 딱 뜨게 됩니다. 네. 제 URL로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식을 하나 더 배운 겁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아주 요 그림이 아주 정확해요. 정리를 해서 리퀘스트 메시지로 URL로 받든지 아니면 홈 태그로 받든지 해서 변수를 받게 된 후에 routes.rb 파일에서 일련의 작업을 해서 어느 액션에 보낼지를 결정한 후에 이제 거기 있는 정보들을 파람스에 넣어주고 나서 이제 파람스에 받았던 정보를 컨트롤러 상에서 저희들이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컨트롤러 상에서 수정한 거를 이제 또 가공을 해가지고 변수, 인스턴스 변수를 이용해서 뷰 파일에다가 보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뷰 파일에서 이제 루비 코드를 전부 다 HTML 코드로 바꾼 다음에 브라우저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제 정보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